최근에 대출 금리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내년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전망이 나오면서 대출 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자 부담도 문제긴 한데 정부가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며 제2금융권 대출도 받기 어려워진 이 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미국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경우 대응할 룸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의 경우에는 일반 상품과 달리 원가인 기준 금리를 상품 가격인 이자에 이전시키기가 쉽고 속도도 빠르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꼭 돈이 필요한 분에게 돈을 빌리게 만들어 주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영양주사를 맞은 사람에게 영양주사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주사기를 꽂고 영양제를 빼내려 한다면은 피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지겠지요. 원장님, 그리고 주담대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이제 연내에 6% 넘어설 것이라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좀 과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피스 금리를 보면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때 0.95%였던 것이 이달 들어서는 1.295%까지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간 것이지요. 현재 은행권의 주담대 평균 금리가 3% 후반인 때이지만 이는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고요. 차주들이 느끼는 체감 금리는 이미 5% 중반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까지 한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내 주담대 최고금리 6%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한은이 내년에 추가 인상한다고 지금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빚이 있는 서민들은 연체,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 부분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금리 인상기인 현재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작년 말에는 60% 후반대였었는데 지금은 80%까지 높아졌던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되었고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추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서민들이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자력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져서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과거의 경우였던 2002년도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져서 자금 순환이 안 돼가지고요. 저축은행 등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채무 상환을 유예받은 고객들의 경우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금 차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취약차주들이 결국에는 불법 사금융 쪽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서민금융연구원이 추산하기는 한 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약 2조 원 정도입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은 대부업 시장을 포함해서 제도권 금융기관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제도금융권은 기준금리에 직접 연동이 되지만 불법 사채 시장의 수요자는 이자율보다는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요소죠. 따라서 제도권 금리와는 무관하게 공급자가 이자율을 이미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불법 사금융 또한 유동성 긴축 측면에서는 금리를 높일
구실로 삼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참고로 저희 서민금융연구원에서 대부업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10명 중에서 1명 정도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을 못 받은 고객의 약 85%가 제도금융권에서 그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에 57%는 불법 사채라도 쓰겠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채 이용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원장님 말씀대로 이자 연체, 불법 사금으로 내몰리고 다중 채무자들 빚 돌려막기, 부작용이 좀 초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막아야 되잖아요. 정책적인 보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그 정책금융 상품이나 이자 감경 등의 정책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다중 채무자나 한계 채무자들이 그 채무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채무자의 그 성실한 상환을 전제로 한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희생 등을 통해서 채무 조정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빚의 절대량을 줄여서 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빚에서 해방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희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병원의 그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병원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법원 개인 희생위원들의 획기적인 확충 등을 통해서 빚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치유에 진력을 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정책 보완 더 절실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